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HAB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건데, HAB가 정말 오늘 뭐 결과가 나왔죠. 굉장히 이제 뭐 설마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승인 실패 떴어요. 이제 CRL 결과적으로 받았고, 이제 HAB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관련해서 다시 뭐 재승인을 위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또 한 번 재심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죠. 자, 일단 이제 뭐 하한가가 어차피 갔어요. 하한가가 어차피 갔고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뭐 이제 팔 수 있었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이 CRL을 받은 이유를 한번 이제 어느 정도 HAB 측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혹시라도 못 본 사람들 혹은 확인을 안 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일단 여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갈 거고, 그리고 이제 CRL을 두 번째 받았지만 첫 번째 CRL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CRL 자체를 받은 내용도 물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주가나 수급 역시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CRL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한 번 받냐, 두 번 받냐, 세 번 받냐의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CRL을 뭐 한 번 받았든 두 번 받았든 세 번 받았든 이러한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FDA 승인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굉장히 좀 뭐 착잡한 그러한 심정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상 착잡한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하한가를 갔지만 주가 반등이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세게 나왔어요. 지금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HLB 관련해서 이제 임원진 쪽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은 FDA CRL 통보 관련 주요 질의응답 1이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1 말고도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통보 사회 관련해서 알려주겠다. 주요 질의응답 1, 2 있는데, 일단은 뭐 요 내용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전부 다 하루 한 번쯤은 다 조금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뭐 HLB 쪽에 문제가 또 없었어요. 또 문제가 있던 건 항서 제약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제조 공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 사실상 우리가 제조 공정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캄렐리 중합이에요. 항소 제약과에. 그렇죠? 뭐 HAB 같은 경우는 뭐 약물의 효능성이고, 근데 이번에도 뭐 약물의 효능성은 뭐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제 뭐 HAB 측의 약물의 효능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항서제약 쪽에 캄렐리 중합이 이제 뭐 약간 장비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일단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무균 공정 검증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다 읽어봤으니까 패스를 하고, 이 정도까지 나오면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그죠? 굳이 중국에 항서제약과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도 그 생각 들 거야. 그죠? 우리가 사실 중국에 들어가면 또 다 찝찝해요. 옛날에 뭐 삼성도 그랬고, 뭐 현대도 그랬고,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다가 잘 된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다 빠그러지고, 그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HLB 걱정되는 게 역시나 중국의 항소 제약이었는데, 역시나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당연히 많은 주주들도 의문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갖고 이제 뭐 HLB 측에서 얘기하는 건 중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 거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얘네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에서 때리고 있잖아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중국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FDA도 어쨌든 간에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뭐 중국 항서 제약권만 계속 퇴짜를 놓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뭐 HLB나 항서 제약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중국 기업이 하나가 베이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중시 바이오가 있어요. 얘네들이 똑같이 중국 건데 신약, 어쨌든 제약 바이오로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서
선 다음인지 아니면 그 훨씬 전인지 뭐 이것부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이 베이징 쪽에서 이제 FDA로부터 여러 항암제에 관련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테빈브라예요. 테빈브라. 그죠? 티슬랄리주맙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얘가 승인을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이 FDA 승인을. 그죠? FDA 승인을 받았고 그 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날짜를 체크해야 되는데 25년도 3월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면역 항암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브루킨사. 이게 이제 자누브루티닙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21년도 9월 달에 희귀 혈액암 그 내용이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뭐 FDA 승인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준시 바이오 사이언스 얘도 체크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뭐 항체 치료제였어요. 항체 치료제. 이 준시 바이오 쪽은 항체 치료제인데 이제 록토르지라는 건데 요게 이제 23년도 10월 27일 날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게 중국 때문이다라고 해서 뭔가 FDA 승인이 보류된 건 아니고 그저 수수 항서 제약 때문이야. 항서 제약. 진짜 이 항서 제약이 이 정도면 좀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HIV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정말 중국만 들어가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중국 기업 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두 가지의 기업 하나는 어쨌든 뭐 25년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조건 중국 때문에 끝까지 안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얘네들이 어쨌든 뭐 제 심사를 들어가고 또 제 이 답변을 받는 게 빠를 거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실패됐을 때도 이번에 실패되고 분명히 이제 빠른 기간 내에 다시 얘네들은 또 승인을 노릴 거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포기를 하지 않을 거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항상 뭐야? 승리 가능성, 급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제가 예시로 휴재를 말씀드렸어요. 휴재. 그렇죠? 휴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휴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휴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CRL을 2번 받았잖아요. 근데 이 휴재 같은 경우는 CRL을 정확하게 3번 받았어요. 3번.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가 지금 딱 보면은 1봉상 34만 6천 원이죠. 그리고 주봉상 34만 6천 원이고 월봉상 34만 6천 원이고 월봉상 최고점이에요. 그렇죠? HLB가 최고점일 때가 어떻게 보면 뭐야? 이런 자리였죠. 이런 자리. 그렇죠? 얘도 그 승인 기대감으로 이 정도 급등했다가 실패가 돼서 급락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급락이 되고 나서 다시 급등할 때는 뭐야? 전고점을 뛰어넘는 급등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HLB에 관련해서 기대하는 건 뭐야? 이거죠, 이거.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체크를 해보면 얘가 처음에 이제 그 FDA의 BLA 그거를 제출했던 시기가 아마 여기 21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완전히 초. 그쵸? 그러니까 뭐야? 기대감으로 뭐야?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해.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RL을 한번 받아요. CRL을 한번 받고 22년도 하반기 정도에 또 도전을 하거든요. 도전을 해서 또 어떻게 돼?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말 그대로 HLB가 첫 번째 CRL을 받기 전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 한마디로 이때가 HLB의 그 3월 파이널 리뷰 나왔을 때 그때의 휴젤의 위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급락이 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HLB가 다시 재도전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나왔을 때 그 자리가 휴젤로 치면 여기였어요. 여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CRL 또 받았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야? CRL 또 받으니까 또 주가 빠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또 그 다음에 급등이 되고 세 번째 도전에 그죠? 얘도 결과적으로 CRL을 받은 게 2번이네. 그죠? 결과적으로 뭐 2번인가? 2번 받은 거네. 휴재도 지금 보니까 CRL을 2번 받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성공한 거네. 어떻게 보면 HLB랑 똑같네요. 제가 이제 HLB를 찍을 때 HLB 왠지 휴재처럼 갈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실패가 되더라도 휴재를 예로 들면서 주가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질 거다. 다시 재급등 빠르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휴재도 그랬거든. 근데 HLB가 어쨌든 포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 CRL을 받은 게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봐봐요.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CRL 받은 점이랑 어떤 거냐면 처음에 CRL을 받았을 때는 얘가 점화를 갔거든요. 그렇죠? 점화를 가고 또 뭐야? 두 번째 하한가가 풀렸어.
그 하한가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두 번째 풀렸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점 하한가가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 전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선반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뭐야? 빠지는 폭이 큰 거지.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얘가 두 번째 하한가가 풀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결과적으로 하한가가 풀렸지만 올린 고가 부분 봐봐요. 딱 3% 올렸어. 종가가 29%, 시가가 29%, 고가가 26%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3%밖에 안 올렸다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플러스 3% 되고 또 여기서 깔짝깔짝 되다가 슈팅 나오고 횡보하고 슈팅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점화로 안 갔죠. 하한가가 풀렸죠. 첫 번째는 점화였어요. 그럼 오늘도 시작에는 뭐야? 점화가 갔어야 돼. 근데 점화가 안 간 이유는 뭐예요? 그 전보다 뭐예요? 상승폭, 선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야. 그전에는 선 반영이 이만큼 됐으니까 점화에 하한가가 간 거고 지금은 뭐예요? 선 반영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화가 안 가고 뭐야? 하한가가 바로 풀리는 거야. 그죠? 심지어 더 좋아요. 두 번째 하한가 풀렸을 때는 여기 3%밖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지금 몇 프로야? 5% 뛰었어, 5%. 3에서 5%. 확실히 두 번째 하락보다는 세다라는 거야. 얘가 두 번째 하한가를 가고 나서부터 세력들이 추가 매수를 때려서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뭐야? 첫 번째 하한가부터 이미 뭐야? 물량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얘가 보면은 하한가에 관련된 승인이 실패라는 게 결과적으로 장 시작하고 나서 떴어요? 아니에요. 장 시작 전에 떴어요. 그쵸? 그럼 뭐야? 9시부터 하한가가 안 풀렸어야 돼. 만약에 장 시작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오전장에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받을 수도 있어. 뭣도 모르는 애들이. 근데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야.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받나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 오전에. 이 시간대가 몇인 줄 아세요? 보세요, 여기. 9시. 뭐예요? 9시 15분. 그쵸? 몇 프로 튀어요? 6% 튀어, 6%. 그쵸?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야? 이러한 구간에서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냐고. 그 세력들은 또 추가 매수한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세력들은 뭘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냥 HLB가 결과적으로 CRL을 두 번 받았지만 뭐야? 이번에는 승인 되겠지.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승인 될 때까지 한다 이거야. 휴재 역시도 그런 식으로 세력들이 계속 아래에서 방어매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휴재 같은 경우는 뭐야? 월봉상 주가가 결과적으로 뭐야? 안 빠지잖아. 휴재도 보면은 봐봐. 얘가 CRL 두 번 받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 진행했던 게 어쨌든 21년도 여기였어요, 여기. 그쵸? 이 구간이었잖아.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시야를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뭐예요? 안 깨지잖아. 그쵸? 얘도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뭐야? 계속 아래에서 그냥 추가 매수 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뭐야? 여기서 이렇게 빠졌겠죠. 5만 원 갔겠죠. 3만 원 갔겠죠. 2만 원 갔겠죠. HLB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쵸? HLB를 체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봉상 여기 그쵸? 이 구간은 조금 안 깨지기를 바래요, 개인적으로. 이 구간. 그러니까 내일 개파랑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종가 관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지. 이 자리는 정말 안 깨지길 바래.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 그럼 뭐예요? 여기 가요, 여기. 빠져봐요, 여기에요, 여기. 이 밑으로는 안 갈 거야. 휴재도 그랬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HLB도 어느 정도 이제 내일 바로 이제 뭐 하락이 바로 끝나고 양봉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LB에 관련해서 이제 진양곤이 또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일단은 이제 뭐 두 번 CRL을 받고, 그렇죠? 두 번 CRL을 받고 세 번째 도전의 시작으로 승인된 사례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항서제약과 협의해서 보완을 마치고 재승인에 도전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혹시 내 거 뭐 휴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많긴 해요. 제가 방금 휴재를 예시로 드렸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 이제 원일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나는 이런 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때도 뭐 클래스 원일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야? 투 됐잖아. 이번에 투 되면 어쩌려 그래. 이렇게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기대감과 희망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관련된 질의응답 받고 설명을 잘 하는 건 좋은데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하면 되지. 벌써부터 왜 클래스 1일치, 2일치 판단을 하고 있어. 진양군이 네가 어차피 이번에도 승인 될 거라고 하면서 실패를 했으면서. 그죠? 이런 게 우리는 달갑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일 거라고는 자신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일치, 2일치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이번에는 클래스 1일 거다, 2일 거다 여기에
크게는 낚이지 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얘네가 그냥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는지 이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야. 주가가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생각했던 월봉상 그 자리까지 깨져. 그쵸?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리에서 세력들은 절대 못 털어요. 오늘 보니까 이 전화사채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전화사채 내용. 전화사채 내용이 보니까 일단 이 79,670원짜리가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 이게 3월 20일 날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시간에 끝나고 청구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얘가 청구가 된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청구가 된 시간. 청구가 된 시간을 보면은 이 뭐예요? 3월 20일 날. 그쵸? 몇 시에 청구됐어요? 5시 1분에 청구가 됐어요. 5시 1분에. 그죠? 5시 1분에 청구가 됐는데 청구된 수량이 많지는 않아. 그쵸? 이거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600억 전화사태에서 지금 청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79,670원 곱하기 12,551원. 이게 얼마예요, 지금? 9억 9천이네, 그쵸? 일단 뭐, 앞에 숫자만 적을게요. 일단 9억 정도이고, 그죠? 9천까지 적을까? 9억 9천. 9억 9천이고, 두 번째 청구된 거, 79,670원. 곱하기 25,102원. 아이고, 좀만 잘못 썼네. 얘는 19억이네. 그치? 19억. 19억 9천.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야? 28억 정도 청구가 된 거네. 600억 중에서 28억 정도가 청구가 된 건데, 그럼 이거는 얘네가 결과를 미리 알아서 청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왜냐면 결과를 미리 알았으면 600억이 다 나왔어야 돼. 그쵸? 못해도 여기서 300억은 나왔어야 돼. 근데 28억밖에 안 나왔어. 이거는 여러분이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 28억이면 뭐 한 누가 팔았을라나? 그죠? 내가 봤을 때 김복덕은 9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물량은 아닐 거고 내가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짜투리 애들인 것 같아. 그죠? 여기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 장은영, 장근영, 서정민 이런 게 보면은 얘가 투자한 게 뭐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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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3억, 4 뭐 이제 뭐 이 정도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얘네들 중에서 투자를 한 게 아닌가. 그쵸? 얘네들은 뭐 돈이 크지 않아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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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3억, 4억, 5억 막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몇 명이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금액대가 큰 거든. 소지섭도 뭐 10억을 넣었고 뭐 이제 김예지도 뭐 20억, 심의정도 40억, 김보도 뭐 90억, 그쵸? 얘네들은 아닐 거야.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30억, 포르가이드도 70억, 한투 같은 경우도 40억, 그쵸? 이 물량은 아닐 거지. 얘네들이 팔 거였으면 애초에 금액이 뭐 30억, 40억 이렇게 나왔어야지. 아니면 얘네 김보도 같은 경우는 뭐 90억, 그쵸?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이 팔 건데 얘네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 행사가액을 봐봐. 79,670원이야. 그쵸? 얘네들이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팔 수 있겠어요? 46,000원에서 절대 못 팔지. 손해가 어마어마해. 그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구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씨 승인이든 실패든 승인되면 주가 그냥 급등했을 때 그냥 한번 고점에도 타점 잡아보고 실패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기술적 반등 올 때 뭐야 약수익이나 본전에서도 매도를 해야겠다. 라는 의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똑같아. 기술적 반등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기술적 반등을 생각을 해봐. 제가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제가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때려라 라고 했거든요.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박스권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이 고점까지는 못 먹더라도 최소 이 자리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먹을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왔어요, 안 왔어요? 고점, 고점, 고점. 결과적으로 뭐야? 이 자리는 왔어요. 무려 3번이나 왔어.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 얘네가 아까 지금 평단가가 제가 얼마나 그랬죠? 79,670원이거든. 그쵸? 그러면 우리 8만원대부터 잡는 거야. 8만원대부터. 그쵸? 8만원대부터 잡는데 똑같이 이 위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쵸?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일단 여기 선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쵸? 한마디로 본정권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이 사채 애들이 꽤 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차 목표가, 그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전에 1차 목표가는 제가 요런 자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런 자리. 그쵸? 요런 자리를 1차 목표가로 갖고 돌파했을 시에 2차 목표가를 여기로 했거든. 이번엔 반대인 거야. 이번에는 1차 목표가가 여기고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를 여기로 가져가야 돼.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어느 정도 또 한 번 접점 매수, 고점 매도를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이제 H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서 그러한 대응들을 꼬닥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뭐 이슈나 공시에 관련된 브리핑도 말씀드릴 거예요. 참고로 얘기해서 제가 HLB에 관련해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6월 2일 날, 그쵸? HLB가 6월 2일이면 언제예요? 주가가 급락했을 때. 아까 이런 구간이에요. 그쵸? 이런 구간인데,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7분 57초. 6월 2일자입니다. 아, 그쵸? 말 그대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다면 내가 이러한 구간에서 다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을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 얘기하죠.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2월 10일 날, 그쵸? 25년도 2월 10일이거든요. 25년도 2월 10일이면 대략적으로 언제인가요? 25년도 2월 달이면 대략적으로 요럴 때, 그쵸?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때였네, 그쵸? 주가가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7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5분 57초. 그럼 얘네가 팔려면 최소 어디까지는 올려야 될까요? 최소 팔려면 적어도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그쵸?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게 승인이 성공이든 혹은 실패든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오를지 모른다. 근데 무조건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다. 2월 10일 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월 10일 날 얘기했죠. 근데 여기 딱 치킨 자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자리. 치킨 자리. 언제예요? 여기 자리 치킨 자리가. 결과적으로 2월 27일이에요. 2월 10일 날 알겠는데 정확하게 17일 뒤에 뭐야? 이 자리 찍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 뭐 이 자리까지 오를지는 모른다. 근데 뭐야? 이 자리까지는 무조건 오를 거다. 결과적으로 올랐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브리핑을 받아야 돼요. 이런 브리핑을. 무조건 될 거다, 안 될 거다. 무조건 대박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매수를 할 자리에선 매수하라고 얘기하고, 그쵸? 올라갈 자리, 매도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에선 매도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매도할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17일 전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문자 인증, 그쵸? 내가 이거 매도하라고 한 거, 문자 보낸 거 보셨죠? 이게 뭡니까? 포토샵 조작이 가능해요. 이건 뭐야? 사기입니다. 그쵸? 텔레그램 인증. 내가 이거 매도하라고 한 거 보셨죠?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수정 가능해. 오늘이 3월 21일이죠? 내가 이거를 2월 21일 날 어떤 글을 썼어. 이때는 뭐야?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라고 글을 썼어. 3월 21일 날 들고 가야 됩니다를 뭐야?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텔레그램은. 내가 오늘 글 쓴 걸 한 달 뒤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뭐야? 조작이라는 거야. 믿을 만한 실력 인증은 뭐야? 영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 인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텔레그램 인증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 인증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다 맞아 떨어졌잖아. 다 맞아 떨어졌잖아. 그쵸? 그리고 제가 뭐 결과적으로 HLB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 고점 찍고 급락이 나왔을 때 언제 급락 나왔어요? 4월 달에 급락이 나왔어. 고점이 언제였어요? 3월 달이었어. 그쵸? 제가 HLB는 3월 달에 뭐야?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3월 달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죠. HLB. 그때 얘기했던 게 파이널 리뷰가 어쨌든 좋게 나와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거고 안 좋게 나오면 급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3월 달에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매도가 사실 좀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빠르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뭐야? 주가는 계급등이죠. 그쵸? 이 12월부터 여기 봐봐요. 12월부터 급등한 거 봐봐. 어디예요 여기? 그쵸? 얘 급등한 게 여기 12월 달부터 3월 달. 그쵸? 이 정도가 뭐야? 계급등이지. 2만 원대 하던 게 3월 달에 결과적으로 9만 원, 10만 원 갔는데 이게 어쨌든 완전히 12만 원대에 제가 매도를 못 했거든요. 그쵸? 요런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요. 3월 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몇 배예요, 벌써? 4배야, 4배. 4배에서 5배. 그쵸? 결과적으로 뭐야? 하한가 갔잖아. 내가 완전히 꼭대기에서 매도를 못했어.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를 못했던 뭐야? 어깨 부분에선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한 거고, 이게 뭐야? 완전히 이 정도면 발바닥에서 매수를 한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HLB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이야, 포기를. 그쵸? 무슨 포기?
FDA 승인에 대한 폭이 얘는 뭐야? 제2의 휴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AB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그냥 급등한다, 무조건 성공이다 이런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를 해야 될 구간, 매수를 해야 될 구간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HAB 찍었을 때 HAB 무조건 승인입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제가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잖아. 그쵸? 이거 승인이든 실패든 결과적으로 뭡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휴재처럼 될 겁니다. 결국은 뭐야? 실패 가능성을 두고 영상을 찍잖아요. 이런 사람의 조언을 들으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실력 인증을 했잖아요. 급락 나오기 전 매도, 그쵸? 급등 나오기 전 매수, 그쵸? 이 자리까지 갈 거다. 정말 이 자리까지 갔잖아. 이 자리까지는 갈지 모르겠다. 진짜 모르잖아. 안 갔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010-321-5248 HAB에 관련해서 이제 그만 좀 당하세요. 이게 몇 명 HAB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유튜버들 말 들어서 돈 벌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말도 됐어요? 안 됐잖아. 그럼 뭐야? 그럼 정말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해준 사람. 실패, 승인 무조건 성공입니다. 무조건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인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최소 어디까지 갈 거니까 가져가 보세요. 아 여기서는 한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안 갈 거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사람을 받으라고. 내가 여기서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 못한 거 인정해. 어깨에서 매도했잖아. 근데 다른 애들은 뭐예요? 다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하지 말고 무조건 들고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꼬라박는 하나가 나온 거 아니야. 그만 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010-311-5248로 H라고 문자를 주셔서 HAB에 관련된 제대로 된 대응을 받으시고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셔야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이러한 내용들이 단체 문자로 나가요. 저도 비구독자 구독자 차별화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010-311-5248로 H라고 문자 지금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쵸?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봇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